에덴의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유튜브를 활용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또 교회 가기 전에 여러분과 잠시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전에 식품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음량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겨울에 추운 데서 잘 살고 있는 소나무, 대나무, 동백꽃 같은 건 열이 많아서 겨울에 잘 산다 했는데 그것들은 더운 식품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떠한 체질인가? 물론 사상체질에 대해서, 팔상체질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학자님들이 얘기를 해놓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아는 방법만 몇 가지 나열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몸이 냉한 몸이다, 차가운 몸이다만 먼저 분류를 하십시오.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내가 얌전한지 여잔지 그것만 아신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태양과 물은 극과 극입니다. 불을 물로 끌 수가 있죠.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양극화되어 있는 극대 극 같은 관계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호환이 잘 되고 있는 동결 매체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할 적에 뭐 남자들만 하는 건데, 남자들만 쓰는 건데, 그렇지만 여자들이 쓰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여자들만 쓰는 건데 하고 도외시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내 체질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여러분이 먹는 음식 중에서 나는 고등어만 먹으면 속이 팍팍하고 트림이 나오고 비린내가 계속 올라오고 안 좋다. 음성 체질 중에 좀 많이 차가운 체질입니다. 즉,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이 가득 들어있어도 물컵입니다. 바닥에 조금 차 있어도 물컵입니다. 물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물컵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득 들어있어도 물컵이요, 바닥에 한 1mm만 깔려 있어도 물컵은 물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갈 적에 이 물이 냉한 거라는 거는 이미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많이 들었으면 더 많이 냉하겠죠. 조금 들었으면 조금 냉하겠죠. 또 하나, 이 물이 어떤 물이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드라이 아이스가 녹여지는 그냥 아주 그냥 금방 얼 수 있는 그런 아주 영하게 몇십 도 되는 그런 물이냐, 아니면은 냉장고에서 막 꺼낸 섭씨 한 5, 6도 되는 그런 물이냐, 아니면 차가운 바닷물이냐, 아니면 강물이냐, 쫄쫄쫄쫄 흘러가는 얕은 물이 흐르고 있는 냇물이냐, 저수지 물은 담겨서 햇볕을 노장 받고 뜨끈뜨끈하죠. 뜨뜻미지근한 저수지 물이냐, 천태만상 물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에도 관건이 되겠고 얼마나 담아져 있느냐에도 또한 답이 달라지겠죠. 자, 내 몸이 어느 정도 냉한 몸이고 어느 정도 뜨거운 몸인가, 이 영상에서 당신의 체질이 얼마나 차가운지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체질을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딱 답이 나왔다 해서 답하기 이런 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몸 상태에 따라서, 그때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즉, 내가 좀 얼큰한 매운탕을 먹고 왔다, 다릅니다. 차가운 밀가루 수제비를 떼어 먹고 왔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여러분의 체질과 논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두, 이, 삼, 한 세 부류 정도는 노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0% 냉한 체질이다, 한 60% 아니면 조금 냉한 체질이다. 이렇게만 놓으셔도 여러분이 건강 지키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 식품이 그렇게 그냥 막 조금 뜨거운 걸 먹었다고 해서 금방 몸이 이상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몸에서는 커버를 해 나가겠지만은 그걸 계속 먹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자, 고등어, 꽁치, 등푸른 생선을 먹었더니 몸에 이상 반응이 오고 두드러기가 생기려고 그러고 가렵고 그냥 냄새가 쑥쑥 올라오고 영 불편하다. 한 80% 정도, 60에서 80% 정도 냉채를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그 차가운 호박을 채를 썰어서 먹든지 아니면 호박즙만, 다른 야채를 넣지 않고 호박즙만 탕을 내서 먹었더니 처음에는 모르겠던데 한 달 정도 먹었더니 뱃살이 두둑해졌다. 아, 이거 살쪘다. 그걸 느끼셨다 그러면 살이 아닙니다. 차가운 것이 계속 들어가니까 창자가 지가 추우니까 여기다가 지방을 씌운 겁니다. 좀 예화가 좀 뭐합니다만 돼지를 차가운 데서 키우고 있으면 지방이 엄청 많습니다. 창자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많은 지방을 씌웁니다. 오발을 많이 입는 거죠. 호박물을 먹었더니 아랫배가 뭐가 단단해요. 뭐가 잡힌 것처럼 아랫배가 가죽이 두꺼워졌다. 60, 70%, 5, 60에서 60, 70%의 냉한체를 갖고 있습니다. 또 포도를 먹었는데 속이 좀 쓰린 것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꼭 쓰리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내 몸에서 뭔가 불편하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또 5, 6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타 또 50%짜리가 뭐가 있을까요? 오이, 냉채 오이국을 먹었더니 설사기가 보이더라. 그렇게 됩니다. 60%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박을 먹었더니 금세 변이 안 좋게 나왔다. 한여름에 먹던 수박 5, 60%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추를 먹었더니 상추가 엄청 냉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 야채 상추는 그만 먹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추보다 더 좋은 치커리, 겨자채, 당귀, 쑥갓, 깻잎 얼마든지 많은데 상추가 우리 야채의 대명사가 됐어요. 상추를 많이 먹고 나면은 그것도 삼겹살에다가 먹었다 칩시다. 삼겹살에 상추가 없으면 이거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꼭 상추가 있어야 돼요. 상추를 먹었더니 아침에 별을 보니까 상추가 퍼렇게 둥둥 떠나왔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배추김치를 버럭을 먹었는데 배추김치가 버럭게 나왔다. 하얀 쌀밥을 먹었는데 하얀 쌀밥이 허옇게 나왔다. 우리 몸이 살아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럴 적에 상추는 정말로 냉한 식품입니다. 거의 80%의 임박한 냉한물을 갖고 있습니다. 또 검정콩, 검정쌀을 먹었더니 방귀가 자꾸 빡빡하니 거북하더라. 검정쌀, 검은콩 이미 냉한 식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냉한 식품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냉한 식품을 검정콩, 검정쌀 냉한 식품을 먹었더니 아주 불편하더라. 그나마 검정쌀은 그냥 까맣게 소화가 안 되도록 나오더라. 했을 경우에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다른 동영상에 이미 검정쌀, 검정콩, 포도, 블루베리를 검정색 식품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뭔지도 모르게 즐겨 찾았던 음식들이
내 몸에 사실 독을 만들고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해야 되는 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안 먹었어요. 쭉 긁고 자기 몸에 좋은 거 먹고 쭉 챙겨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탄탄하죠. 단단합니다. 그 사람이 뭐 감기가 걸려요. 아주 건강해요. 또한 검정쌀, 검정콩이 냉하다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돼지고기, 검정콩, 검정쌀보다 거의 6, 78, 6, 7, 80% 냉한 식품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0%는 어떤 체질이 100% 냉한 체질이냐? 아예 검정쌀 밥을 먹으면 주로 설사를 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주로 설사를 합니다. 그런 분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음성 100%예요. 그런 분은 어디 차가운 방바닥에만 앉았어도 그냥 배가 아픕니다. 치질 조심하셔야죠. 냉기가 설여서 하체가 그냥 엄청 고달픕니다. 자, 이럴 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들이 그동안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거. 음식 자체가 엉터리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세상 천지에 먹고 살 것이 우리나라. 그야말로 옷이 없습니까? 먹거리가 없습니까? 어지간만 하면은 정말 풍요로운 세상이 아닙니까? 이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좋은 거라고 몸에 좋다라고 챙겨 먹었는데 독이 됐다라고 그러면 처음에 금방은 안 나타나거든요. 조금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불편해져요. 무릎이 아프고 엉치가 빠지게 아프고 발등이 붓고 종아리가 붓고 이 사람들은 그 부종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크게 염려를 안 둬요. 얼른 생각해 봐야죠. 부었다. 우리 족욕으로 해라고 그러잖아요. 족욕의 원리가 뭡니까? 몸이 부었다는 것은 물이 정체되어 있어가지고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 가지 학설도 난무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것은 몸에 원활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이 다리의 부족을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종아리를 만져봐서는 모릅니다. 다리 한 가운데 넓적한 뼈가 있어요. 이렇게 넓적한 뼈가 있거든요. 그 딱딱한 뼈. 그거를 꾹 눌러보세요. 쑥 들어갔다가 스프링스를 탁 튀고 올라가지 않고 두부를 누르는 것처럼 누르진 상태로 멈췄다 그러면 부족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서 오래 있느냐 본인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 부종이 생겼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려간 물이 올라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엉덩이 살이 이만해가지고 줄렁줄렁 냉한 배가 냉해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자궁이 냉해가지고 물이 고여서 물혹이 왜 생기는지 저는 그 원리가 뻔하다고 봅니다. 대장에 혹이 왜 생기는지 원리는 자명한 거 아니에요. 순환이 잘 안 돼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궁 자체가 물주머니 아니겠어요. 바로바로 순환이 안 되고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물이 상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야무지게 단단하게 굳힌단 말입니다. 그럼 더 물이 더 안 통하겠죠. 그리고 점점 커져요. 무력이잖아요. 저는 의학도가 아닙니다. 그냥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띵띵 부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뭘 먹어야 부기가 빠지냐 호박 따라달라고 호박 가지고 부기가 빠져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족욕을 권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깔끔하게 잡수시라고 식단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대체로 자기 체질을 몰라요. 자, 족욕의 원리를 뭐 나중에 또 다뤄드리겠습니다만, 목욕탕에 가면은 위에 물이 뜨겁잖아요. 휘 젓고 들어가면 물이 좀 덜 뜨겁죠. 밑에는 차갑잖아요. 위에는 뜨겁고. 그리고 우리가 물이 끓으면 바글바글 끓으면 더운 물이 위로 올라오고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겠죠. 물론 펄펄 끓는 물에 차가운 물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 더운 물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위에는 양, 밑에는 음 이렇게 놀아서 있겠죠. 그랬을 적에 우리 다리가 여기 있는 보일러는 여기 있는데 저 밑에 다리가 골방에 있는 저 뒷방 거기 가서 멀겠죠. 심장이라는 보일러하고 멀리 있잖아요. 내려가는 피가 정맥을 통해서 팍팍팍 올라왔으면 다리가 아주 산뜻 가볍고 좋을 텐데 안 올라와요. 정체되어 있어요. 뭐 전혀 안 올라온다면 죽겠죠. 다리가 썩겠잖아. 올라오는 양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들이 그럴 적에 밑을 뜨겁게 달궈줘요. 족욕하라고 그러니까 또 반신욕하라고 그러니까 목욕 욕조에 뭐 툭 가지고 이만큼 배꼽이가 당구가 반신욕한다. 그건 또 아닙니다. 막상한 말로 서서 딱 서서 배꼽까지 당겼다 하면 그건 반신욕이 되겠죠. 그러나 어깨까지 푹 당겼다 하면 그건 반신욕이 아니에요. 물이 제대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제일 좋은 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만약에 다리가 부으신 분들이 따끈따끈하게 적경이까지 뜨끈하게 물에 뜨거움을 달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날 겁니다. 저린 것도 많이 가시고 아픈 무릎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일단은 모든 우리 몸에 좋아하는 순환입니다. 순환. 그럼 순환이 잘 돼야 되려고 그러면은 아프지 않고 잘 되려고 그러면은 피가 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젊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맑은 피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늙었다는 거는 피가 탁해서 생명이에요.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많이 녹이 쓸어 있는 거죠. 못 올라오고 정체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피가 녹이 많이 있어 피가 더러졌다. 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계속 하루에 한 대박씩 피를 사다가 넣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죠. 내가 입으로 먹어서 만들었잖아요. 먹어서 만든 내 몸이 말을 안 듣고 이곳저곳에서 자꾸만 불편한 것이 생긴다 그러면 바로 독이거든요. 너무 과하게 좋은 것도 너무 과하게 먹으면 독을 만들고 또 내 몸에 맞지 않는 거는 독을 만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그런데 차가운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옆에 짜장면 두고 안 먹겠습니까? 그때는 100번 먹어줘야죠. 왜? 아사 직전에 있는데 세포들도 뜨거운 거 찬 거 따지 않잖아요. 그 현재로서 우리가 이것저것 충분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불량식품이 들어와요. 자, 공장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장롱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데 오동나무를 큰 놈 갖다가 쫙 펴서 톱으로 쫙 켜서 널판지를 만들어서 장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여기서 때 고수도반 치다가 꼬불탱 한 참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장롱을 만들려고 했어요. 공장장이
아, 사장님 이걸 어떻게 장롱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주제에 너무 말이 많다. 하나만 해.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까짓 거 그러죠. 그놈을 쪼가리 잘라서 본드로 붙여가지고 널파적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나마도 나무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 아니거든요. 원자재 좋은 자를 넣어줬을 때 장롱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자꾸 불량자재만 넣어주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재도 잔뜩 있는데 불량자재 넣어주면 어디 가겠어요? 이걸 먹고 저걸 먹고 구석에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급할 때나 쓰자고. 안 쓴단 말이에요. 아, 좋은 것도 있는데 뭐라고 안 좋은 것만 쓰겠어요. 인력 낭비해가면서 전기세 써가면서 우리 몸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동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꼬불탱은 참나무, 아카시아나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젠 답이 다 나왔습니다. 냉한 몸, 더운 몸만 우선 아시고 식품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계시면 이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점차 다 내 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고 아 이런 질병 어떻게 됐다. 내가 먹어서 뭐가 독이 쌓였다 그러면 그건 무슨 병입니까? 식중독이에요. 오바이트하고 설사하고 119 실려가기 전에도 그냥 가벼운 식중독이 쌓여서 무릎 아팠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요?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관절염입니다. 병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 내가 만들었죠, 먹어서. 그럼 내가 먹은 음식으로 독이 쌓여서 식중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이 병명을 지어줬어요. 거기에 대한 집중약을 씁니다. 그럼 약에 대한 식중독은 없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또 이온화되고 삼원화되는 식중독이 또 생기잖아요. 독한 약보다는 내 몸을 지키는 건강식으로 내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야죠. 계속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의사가 못 죽게 해요. 안 죽여줘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렇게 살다 그러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우리 에덴의 회원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은총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몸을 만드는데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음과 양 또 계속 전개 나갈 겁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